네, 안녕하세요. 용쌤입니다. 저는 안양지원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1차 변론기일이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공유자분들이 아무도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월 26일 정도에 판결 선고 기일이 잡혔는데요. 관양동에 있는 도로를 낙찰받았는데 도로 물건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공유자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할 용셈이 아니죠. 공유자분 중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요 안양 비산동에 거주를 하셔서 그 비산동에 있는 아파트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자분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그 현장으로 왔고요. 공유자분이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꼭 계셨으면 좋겠네요. 공유자분 중에서 한 분이 거주하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공유자분이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안 계시면은 쪽지를 붙이고 나올 예정입니다. 저는 항상 차 안에 펜과 또 메모장을 준비를 해 놓거든요. 그래서 여러 변수 상황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는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한번 올라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 여기성님 댁인가요? 아, 다름이 아니라 안양동에 있는 땅 있잖아요. 땅 관련해서 대화 좀 나누고 싶어서. 지금 그 사람이 없는데 제가 들어도 될까요? 아, 아내분이신가요? 네, 들어오셔서 말씀. 아, 그래요? 네. 예. 그냥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뭐 소장 이런 게 와서 예. 저희는 그 땅을 가질 생각은 아직은 없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예. 나중에 뭐 재개발이다 하거든 거기에 대해서 뭐 현금, 지분이 뭐 그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지 뭐 경매를 한다 이런 네. 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뭐 몇 년 있으면 재개발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 관양동 일대가 지금 재개발 막 붐이 네, 안양 일어서 종합운동장.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소유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예. 이게 지금 통째로 있으니까 이걸 경매를 하면 우리 것도 다 팔리는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저희한테 들어오나요? 그 지분만큼 예. 들어가는 거죠. 뭐 몇 평은 안 되잖아요. 거기가 예, 땅이 예. 큰 것도 아니고. 예. 거기에 집도 소유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 아니요. 그거는 아니시고 지금은 그 땅만. 이사를 와서 없죠. 예. 벌써 20년인가 30년 아, 전인데.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뭐 같이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 네, 경매를 받으신 분이에요. 예, 맞아요. 저희가 낙찰받은 지분을 팔 생각도 있는 거고요. 근데 네. 선생님들은 여기는 뭐 지분도 작고 또 낙찰받은 사람 거를 우리가 인수할 마음도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생님 남편 지분을 파실 생각이 있는지. 아, 그러면 오늘 오신 게 예. 저희 지분을 팔 생각이 있는지 예, 아니면 살 선생님 생각이 거를 살 있는지. 생각이 예. 있는지. 근데 저희는 도로로 이제 기부 체납을 한 거니까 예. 그냥 다 포기하고 생각해서 다 아예 지웠었어요. 예. 근데 예. 저희가 만약 판다면 예. 저 가격이 얼마 정도 저희한테 배당이 돼요? 그거는 대충 이게 몇 평인지 그런 것들을. 몇 평을 예. 지난번에 계산했었는데 예. 그러면 저희가 만일 이거를 팔았을 때 거기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 전혀 그러면 없죠. 예, 그게 전혀 없죠. 제가 또 이제 뭐 고소 당하고 뭐 아니요, 이런 그런 게 건 되는 전혀 거예요. 없어요. 뭐 이만한 서류가 왔을 때 되게 무서웠어. 이것도 뭐 잡혀가는 거 아닌가 막 아니요, 이러고. 전혀 좀 그것 때문에 놀라셨다면 제가 정말 죄송하고요. 이렇게 해야 공유자분들이 어디 살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서. 여하튼 그 전화번호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분 오시면은 연락 좀 해달라고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저희 혼자 생각만 얘기해야 돼요? 다른 분들 아니요, 혼자 하시면 돼요. 우리는 판다 하면은 선생님들 것만 제가 인수를 하면 돼요. 네. 예. 조금 있으면 아마 올 거예요. 예. 1시간 이내로 올 텐데. 아, 그래요? 이야기 전달해 주시고 네. 저한테 연락 주시면 다시 올 수 있거든요. 예. 네, 지금 공유자분의 아내분께서 집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집 안까지 저를 들여보내 주셨어요. 거실에 앉아서 대화를 나눴는데 매입할 마음도 있고 제 지분을 팔 마음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은 어쨌든 이 땅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매입할 마음이 있다고 하니까 아내분께서 팔 마음이 생기셨나 봐요. 남편분께서는 1시간 정도 뒤에 집에 오신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 또 다른 땅, 제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지금 보러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분 오시면은 다시 이곳에 와서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시세라든지 제가 낙찰받은 금액보다 싸게 사면은 가장 이익이긴 한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잘 협상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잠깐의 틈을 이용해서 제가 안양동에 또 예전에 낙찰받았었던 땅 지금 보러 왔습니다. 어떤 땅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땅이고요.
평수는 얼마 안 되지만은 보시면 여기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직접 집을 지어서 팔아볼까 생각 중이고요. 가설계를 떠봤을 때는 1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2층, 3층을 집으로 해서 소형 주택을 하나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가장 베스트는 요 뒤에 있는 요 집들이 폐가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고 집도 곧 붕괴 위험이 있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데 면적은 꽤 큽니다. 그래서 제가 낙찰받은 이 토지와 또 요 폐가 요 땅을 매입 후에 함께 개발을 하면은 가장 좋죠. 바로 요 앞에 보이는 신축 빌라들이 활발하게 지어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가장 고민입니다. 가장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뒤에 폐가를 소유하고 있는 분에게 제가 소유한 땅을 매도하는 게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래도 사람이란 게 욕심이 좀 나더라고요. 이왕이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거 개발을 해서 좀 더 가치를 높여놓고 팔아보는 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은데, 우선은 부동산에 가서 주변에 이런 땅을 살 사람이 있는지 한번 반응을 보기 위해서 물건도 한번 내놔볼 예정입니다. 도로로 나오면 반대편은 삼덕공원입니다. 공원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 따라 쭉 나가면 바로 안양역입니다. 네, 제가 낙찰 받았었던 도로 모습입니다. 출입구로 되어 있고요. 오래된 빌라 사이에 있는 도로고요. 개발은 솔직히 언제 될지 모르고 아직 개발 계획도 없는 상황입니다. 개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놔야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살 수가 있지, 이미 개발 계획 다 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면 경쟁만 더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리 선점해서 이런 땅들을 투자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뭐 도로만 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지료를 청구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순전히 묻어놓는 거예요. 또 우량 기업이라든지 우량 토지, 우량 아파트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가치는 시간이 흐르면서 복리에 복리를 더해서 굉장히 많이 오르잖아요. 제가 공유자 한 분과 만나서 그 집에서 대화까지 나눴었는데, 몇 시간 뒤에 다른 공유자분과 또 공유자분의 사위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통화 내용 요약을 하자면 본인이 집을 지어서 판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30년 전에 본인이 직접 집을 지어서 판 다음에 도로는 기부 체납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자기 지분을 전혀 팔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 사위가 이쪽으로 잘 알고 있으니 사위 보고 연락하라고 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몇십 분 뒤에 사위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통화를 하는데 모두 친인척이기 때문에 가격만 맞으면 팔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얼마 정도에 살 생각이 있냐라고 물어보시길래, 그래서 저는 공시가격 정도면 살 마음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다 알려주면 자기네들이 준비를 하겠대요. 그래서 뭐 그냥 공시가격에 팔려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한 몇십 분 뒤에 또 전화가 와요. 뭐 믿음이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낙찰받았었던 가격을 확인을 했나 봐요. 당신은 공시지가 그 이상으로 낙찰을 받았으면서 우리 거를 공시가격에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되냐, 얼마 정도에 살 생각이 있냐, 그래서 공시지가 정도에 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거고, 그리고 저는 공유자들 집은 안 사도 됩니다. 저랑 제 지인분들이 함께 소유를 하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갖고 있기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서로. 그래서 그 공유자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을 했고, 그중에서 또 몇 분이 돌아가셔서 상속자들까지 제가 다 찾아내서 다 연락을 취한 거예요.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하면 살 마음이 있는데, 굳이 뭐 비싸게 주고는 살 마음이 없습니다. 연락이 오든 연락이 오지 않든 상관없어요. 아무튼 이 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서울, 경기 지역, 도심 지역 안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저는 그 가치를 믿고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0점 몇 평이라도 계속해서 사 모아 나갈 계획이고요. 지금도 열심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물건에 대해서 또 어떤 변동사항이라든지 특이사항 생기면은 영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